네, 다음은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수입니다. 네, 자, 요즘 중국 증시 보고 있으면 3거래일째 아직 좀 개장을 안 했지만 밀려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PB님께서는 철강 쪽에 눈을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놓는 부분이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오늘 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철강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선 이제 지금 3월 달이죠. 3월 양회가 이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회 전까지는 뭐 철강주에 관심 가져보자로 오늘 키워드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철강주 출하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을 2023년이죠.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나 미국, 인도 같은 글로벌 철강제의 가격 자체가 계속 지속해서 인상되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국가들에서 철강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게 반작용을 받는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철강제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제 출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재미를 못 봤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 철강제의 출하 가격이 상승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1월에 열연강판 유통 가격을 톤당 5만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하변 업체인 동국제약강, KG스틸 같은 경우에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내용도 한 가지 있거든요. 바로 철근 가격입니다. 철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철근 유통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수주액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철근이 어디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건설에 가장 많이 필요한 파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신규 건설 관련된 신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에 대한 신규 수요도 따라서 부족해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을 만드는 제강사보다는 고로를 가지고 이제 철판을 만드는 이제 일강제철이죠. 일강제철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키워드 자체가 철강주에도 있지만 양회전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정례 회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결성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회가 3월 달에 열리게 되고요. 이 양회가 전인대 그리고 인민협의죠. 이거 두 개가 열리는데 왜 이것을 조금 중요하게 놓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1년의 올해죠. 올해의 정책 방향, 국가적인 정책 방향들이 이 양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회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양회에서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일단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철광석 같은 경우가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이제 36% 정도 올라서 140불대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원료탄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 이후로 33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철강을 만드는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게 유지되고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철강사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인상 요인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가 일일 조강 생산량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글로벌하게는 철강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생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제가 수요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조금 맞춰서 이제 나오고 있는 현상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양해 이후에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올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위안화가 연간 3% 약세였는데 이것이 조금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중국이 기존의 철강 수출에 관해서 다른 국가들 대비 환율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었다고 하면 이 비교 우위 요인이 약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가 수혜를 볼까요?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양회 전까지 중국의 흐름을 기반으로 볼 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이라든지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양회 전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양회 전까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회 전까지 이제 그 기대감으로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수출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 수혜를 우리나라 제철사들이 철강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제철주를 조금 더 관심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다른 철강 관련주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철강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종목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 이제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포스코홀딩스 사실 작년 7월에 76만 원 정도 고점을 만든 이후로는 계속 조정 흐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철강 관련된 내용이었느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었느냐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답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형성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컸습니다. 결국에는 이 70만 원대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2차 전지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철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논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철강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가격 흐름 보시면 40만 원 중반대에서 작년 10월부터죠. 상당 기간 동안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모멘텀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본업 측면에서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만약에 2차 전지 관련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약간 다르겠죠.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순수하게 철강 관련주로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트상으로는 횡보했던 구간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깨어지긴 했지만요. 바닥권 가격까지 그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과 지금 33,000원대 가격이 전에 지난 5월, 지난 3월 그리고 지난 2월까지 형성되었던 저점 가격 부분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두 종목 다 특징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행보하고 지지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3월까지 주목해보자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계속 팔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수급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단기적인 수급 악재로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하면요. 우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지 차익 실현에 대한 추세가 꺾이는 매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 보시면은 작년 9월에 주가가 상승하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주가가 10월 달에 쭉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익 폭이 좀 적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지금 나오는 매도세라는 것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대한 매도 물량이라고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급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도 오후장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였습니다.